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ARM 기반 자체 프로세서인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제품 발표의 제목은 원모어 띵입니다. 고 스티브 잡스가 이벤트를 마치고 추가로 깜짝 발표할 때 주로 써먹던 발언이죠. 이번 행사에서 원모어 띵은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신형 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13인치 맥북 에어, 13인치 맥북 프로 및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이 모두 인텔 프로세서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신형 맥북 시리즈는 더 최적화된 성능에 더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이맥 등 데스크탑 맥 제품에 애플 실리콘이 탑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실리콘은 ARM 기반으로 설계한 애플 A14 프로세서를 개선한 제품이죠. 노트북 성능에 걸맞도록 더 높은 클럭 스피드와 12개의 멀티코어, 맥OS 최적화, 오래가는 배터리 운용 능력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원모어 띵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LG U+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020년 하반기 고객 선호 번호 추첨 행사 신청을 접수합니다. LG U+는 지난 2006년부터 특정한 의미를 갖거나 기억하기 쉬워 다수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전화번호를 매년 2차례 추첨을 통해 제공해왔는데요. 이번 추첨 행사를 통해 응모할 수 있는 전화번호 유형은 AAAA, 000A, 00AA, AA00, ABAB, A000, ABCD,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같은 ABCD-ABCD, 1004 등 특정 의미를 갖는 번호 등이며 총 5,000개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상반기 추첨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유형은 뒷자리 AAAA형으로 경쟁률이 400대 1에 달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선호 번호를 받길 원하는 고객은 16일부터 29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거나 LG U+ 홈페이지 내 고객 지원 번호 선호 번호 신청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LG U+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 가입 고객도 응모할 수 있으며 알뜰폰 이용 고객도 해당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 여부는 12월 4일에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7이 제품 리뷰 매체 탐스 하드웨어로부터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평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탐스 하드웨어는 오디세이 G7에 대해 게이밍 관련 모든 기능이 완벽하다고 평가하며 에디터스 초이스 제품으로 선정했는데요. 제품 강점으로 강력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천알 화면 공률, 240Hz의 부드러운 게임 화면 전환, 1ms 응답 속도를 통한 끊김없는 화면, 최대 밝기 600니트 QLED 디스플레이 등을 꼽았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가 차세대 영상 표준 기술인 HDR10 플러스가 적용된 컨텐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HDR10 플러스는 TV나 모바일 등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이고 정확한 색 표현을 구현하는 고화질 영상 표준 기술입니다. 2018년에 삼성전자 주도로 발표된 기술이죠. 왓챠는 지난 12월부터 4K 화질의 영상을 서비스하는 등 영상, 화질에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HDR10 플러스 기술까지 도입하게 되면서 높은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주만지, 스파이더맨 홈커밍, 베이비 드라이버, 블레이드 러너 2049, 와우 장룡 등 8편을 HDR10 플러스로 감상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7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왓챠는 HDR10 플러스 적용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통사들이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죠. SK텔레콤, KT, LG U+ 등 이통 3사는 건의서를 통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통 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 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 5천억 원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뜰폰 망 도매 대가 인하에 따라 5G 알뜰폰이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도매 대가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는데요. 도매 대가는 알뜰폰이 이 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합니다. SK텔레콤의 5G 플랜 중 데이터 9GB를 기본 제공하는 55,000원짜리 요금제를 34,100원으로 낮췄습니다. 데이터 200GB를 기본 제공하는 75,000원짜리 요금제에 대해서는 51,000원으로 낮아졌죠. 과기부는 이로 인해 3만원 중반대 9GB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5만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에서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죠. 결국 막바지 조율을 위해 모인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6대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경우도 있어 혼전이 예상되는데요. AFP 통신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바이든 후보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한 차이로 앞섰죠.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지지율 50.7%인 반면 트럼프는 43.9%로 두 후보 간에 6.8%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죠. 주요 경합주에서는 대체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는 오차 범위 승부가 많아 당락을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미 대선은 주별로 각각 다르게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최소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등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는 등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